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주 일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계 표정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술관과 공연장, 박물관 등이 휴관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문화예술인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능기금이라도 있는 관광업계와는 달리 문화예술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펑춘타이 주 제주 중국 총영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조해준 제주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구호물품 지원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모든 중국인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라고 전했군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던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함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미래통합당 최고 위원이셨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직 구로구 콜센터 근무 여성 직원, 지난 주말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4일부터 유사 증세를 보였다는 서울 동작보건소의 발표와는 달리 제주도는 유사 증세가 없었다라는 본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여성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33명을 파악해 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제주 여행 당시에는 버스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밀접 접촉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 이 가족과 함께 제주를 다녀간 사실이 어젯밤 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이어서 이제는 서울발 확진자도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관공서마다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가 설치됐는데요.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기사입니다. 제주시청사 발열 체크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34도에서 35도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보통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 것을 감안하면은 크게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이 쌀쌀한 야외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발열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날씨로 인한 오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군요. 한라일보로 넘어갑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구 전직 콜센터 직원의 제주 방문 사실 톱기사로 올렸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차단 방역 활동에 주력하는 사이에 이제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유사 증상자나 감염자 방역, 이것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언론 3사 공동기획 기사입니다.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제주 지역 의료 체계를 이번 4.15 총선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 그리고 열악한 인력 수급 문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가 어제부터 선보이는 해양환경 오염 기획기사 두 번째입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양식장 주변 해역의 상황 전하고 있는데요. 사례 소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니까 자료 사진을 사용했는데요. 어제 기사가 아마 하수 처리장 처리 한계로 제주 해역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의 차이점을 좀 느끼기가 힘듭니다. 기사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좀 더 현장을 담아내면 좀 다양한 기사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희 제주대학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교수를 포함해 모두 21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모레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로 최종 순번이 결정된다고 하는군요. 간혹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는데도 기사분이 발견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승차대에 사람이 있으면 알림 등이 켜지는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신보는 도내 소상공인 피해 상황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난달 승인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6,635억 원으로 1월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네요. 대구의 감소폭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상인들의 피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디 직원들 월급이나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일시 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15,000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시 휴업이나 휴직, 무급 휴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타격을 입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는데 다음 달 고용 동향 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제주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확대와 신교통수단 도입이 추진과제에 담겼다고 하는군요. 미래통합당 서귀포시 당협 위원장인 김삼일 씨가 탈당하나 봅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더니만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공천 신청도 안 하길래 포기하나 했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다 계획이 있었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재미일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는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로 톱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가 해법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취임 1년이 된 JDC 문대림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법원의 조정 절차만 남았다라고 소개했다는데요. 합의 내용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4.15 총선과 함께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세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재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대천, 중문, 예래 선거구와 대정읍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림받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이 부족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돈 쓸 일도 많은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자칫 이런 유형의 기사는 선거를 어떤 세대 갈등의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